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번 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다시 운명의 주간입니다. CPI의 FOMC까지 겹쳤습니다. 이 2부작인데요.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도 같은 날,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에 몰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월드컵 경기 준결승도 FOMC와 같은 날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을 하려는 것처럼 한날 1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죠. 그리고 또 같은 날,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목요일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사상 첫 생방송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월드컵 방송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매치가 된 15일 목요일에 주요국 금리 결정을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인들 주유소 마음 편하게 갈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과 거의 휘발유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 아니 그 이전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3.3달러로 1년 전보다 0.04달러 떨어졌고요. 제 주변에 보면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갤런당 2달러대 주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남부 10개 주, 여기에 특히 기름값이 싸죠. 여기 10개 주하고 위스콘신주는 이미 갤런당 2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그러냐? 곡물 가격도, 밀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콩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식전빵 시키고 좀 더 추가로 시킬 때 부담 없이, 이게 무료니까 부담 없이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최고점 대비 올 3월, 4월 대비해서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로 인해서 흑해를 통한 밀 수출이 재개돼서 밀 가격이 5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곡창지대인 호주의 풍년도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서비스 가격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간 서비스 가격입니다.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주거 관련 서비스, 렌트비가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렌트비는 2021년까지만 안정세를 보고 떨어졌다가 지금 확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신선 채소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소 가격이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 기준으로 전월 대비 38% 올랐고요. 11월 기준이죠. 1년 전과 비교하면 80.6%나 올랐습니다. 계란 가격도 한 달 전에 비해 26% 올랐고 연간 기준 244%나 올랐습니다. 요즘에 뭐 계란이나 채소 짓기가 상당히 무섭고 한국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채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한식당 가서 더 달라 하기 상당히 미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가 안정세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안정세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는 13일에 나오겠죠. 좀 둔화될 것 같고, 근원 CPI가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반영해서 월가에선 11월 헤드라인 CPI는 7.3% 올라갈 걸로 보고, 근원 CPI는 6.1%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 서프라이즈였던 10월 CPI가 7.7%, 6.3%였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둔화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클리블랜드 연은이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자료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7.5%, 근원 CPI는 거의 6.3%, 이 전달과 비교해서 7.7, 6.3에서 7.5, 6.3은 거의 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죠.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만약에 클리블랜드 연은이 그동안 계속 많이 맞췄는데 전달은 많이 틀렸죠. 7.7 서프라이즈 나올 때 클리블랜드 연은은 8%대 예상했다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번은 누가 맞을까요? 더 중요한 건 CPI 전달 대비 상승률이겠죠. 0.3 이하로 떨어져야지 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맞을지, 뉴욕 월가가 맞을지 클리블랜드 연은이 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입니다. FOMC에서 봐야 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뭐만 보면 되냐?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FOM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머니터리 팔렛에 가서 FOMC를 누르면 여기에 일정 캘린더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자료들이 뜹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4시가 되면 여기 12월 거에도 뜰 겁니다. 여기서 PDF 파일을 눌러보면 이 파일에 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추격한 게 바로 이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기준금리는 다시 50bp 올릴 것으로 보고 있죠. CPI가 8%대가 나오지 않는 50bp는 거의 확실하죠. 첫 번째는 뭐다? 파월 의장의 얘기처럼 금리의 종착역,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9월 금리 전망 때만 해도 4.6%, 내년에 4.6%가 될 걸 봤는데 지금은 5% 이상이 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만약에 5.25% 이상이라고 한다면 내년 2월 FOMC에서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져서 시장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페이지의 요 부분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본 건데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GDP와 실업률과 그리고 금리 수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둘째 관전 포인트가 바로 고금리 유지기간입니다.
최종 종착역, 그 다음에 그 유지 기간입니다. 시장에선 피벗이라고 부르고 있죠. 언제 방향 전환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데 9월 FOMC 때는 내년으로 봤습니다. 뭐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년 상반기로까지 봐서 상당히 피벗 랠리, 안드 랠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금리 수준이 어떻게 바뀌냐가 중요하죠. 9월에 나왔을 때마다 내년이 4.6, 내후년이 3.9여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였는데 이게 만약에 다 올라가겠죠. 근데 이 격차가 23년과 24년 이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피벗 시기가 뒤로 갈 거고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에 악재가 되고 이걸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이 GDP와 실업률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긴축을 오래 하면 경기 후퇴나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GDP가 상당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GDP가 원래 9월 예상으로는 올해 0.1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3분기에도 더 반등을 했고 GDP가 4분기에도 3.2%나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0.2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즉 GDP 하락은 내년 이후에나 있을 건데 긴축을 오래 하면 그 하락폭이 더 크고 회복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서 월가의 큰 손들은 여전히 페드가 피벗을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파월의 매파적 발언입니다. 항상 성명서는 비둘기적으로 나와도 간담회 때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게 반복될지 좀 봐야 되겠죠. 지난달 30일에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약간의 스탠스 변화를 좀 보였잖아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게 타당하고 과도한 긴축은 하지 않을 거다. 긴축 경계론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2% 목표 물가제를 달성하는 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면 그걸 대전제를 하고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장의 공포감, 패닉이 확산돼 있으면 좀 완화적 발언을 많이 넣고 시장이 예상과 달리 안도렐리를 한다면 매파적 발언을 많이 넣습니다. 이번에도 점도표나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면 그때 증시 상황에 따라 파월 의장이 발언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명서가 매파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 시장이 좀 달래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성명서가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간담회에서는 매파적 발언을 그동안 했던 것처럼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2시, 2시 반,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4시 반에 두 번의 뉴욕 증시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테니까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페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주요 은행들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페드로부터 다른 나라들, 외국, 한국도 마찬가지면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 점이 이번 주 일정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ECB, BOE도 페드 결정이 나온 이후에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기자간담회 성격, 생방송 토론회에 나옵니다. 모두 한국 시간으로 같은 15일 목요일입니다. 다 새벽에 페드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다라는 거죠. 우선 이창용 총재가 15일 오전 11시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생방송 토론회에 나섭니다. 하는 총재로선 첫 생방송 토론회에 나오는 거죠. 그동안 하는 총재들이 생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여러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좀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그것도 FOMC 그리고 파월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5시간 정도 후에 나옵니다. 파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당연히 할 거고요. 지난달에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자들에게 3.25%는 현재 기준금리를 3.5%까지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발언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전망, 미국의 금리 전망이 바뀐 이후에 한국의 금리 전망도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시장에 그리고 금리와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또 15일 밤에는 유럽과 영국이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영국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고요. ECB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15분입니다. 둘 다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한다면 그 전날 나오는데 11월 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영국은 50bp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OMC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월드컵 준결승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인데요. 모로코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 근데 식민지를 했던 스페인, 유럽 강호인 벨기에, 포르투갈 다 꺾었는데 이번에 프랑스까지 이길지 파란을 이어갈지
이변을 이어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승부 확률이 8대2라고 합니다. 프랑스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이게 깨질지, 시장 예상을 깨고 또 모로코가 이변을 할지 잘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15일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상 월드컵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50bp 금리 인상의 종착역 어떻게 되고, 고금리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고, 경기 침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예상대로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